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입니다. 저녁 식사들은 하셨는지요? 우리가 지금 채팅창에 대찬 선생님 들어가 계시네요. 채팅창에 이제 글을 적어놨어요. 오늘은 왠지 소주가 고픈데. 네, 또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님 들으셨네요. 황소님 들으시고, 황소님 어떻게 인테리어 잘 되시는지요? 임장님도 들으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어쨌든 보셔가지고, 지금 제가, 카페에다가 말이죠. 참, 음악을 좀 꺼버릴게요. 음악을 꺼고요. 카페에다가, 제가 카페가 아니고 자꾸 카페라고 하네. 채널이죠. 제 채널의 커뮤니티에다가, 지금 현재는, 주 2회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주 2회 방송인데, 이것을, 주 2회니까 이제 수요일과 금요일 20시잖아요. 그죠? 비록 라이브 방송 참여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부회장님은 또 들어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주 2회 하니까 수금인데, 이게 월 수금을 해가지고, 주 3회로 해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라이브 방송 참여하시는 인원들이 참 많으면 저는 좀 기분 좋겠죠. 그런데 참여 인원이 없다 손치더라도, 일단 저는, 무소불처럼 그냥 꾸준히 그냥 앞만 보고 나아갈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이제 11월 달쯤 해가지고, 11월부터는 아마 이제 월수금으로 이제 진행을 할 그런 계획이고요. 또 저희 네이버 카페 건강한보다 클럽에서 지금 현재 경매 박사 방송을 잠시 중지를 하고 있는데, 경매 박사 방송에 대한 어떤, 요청이 있으시면은, 이건 가능하면 월수금은 이제 유튜브 상에서 방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목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 3회 카페에서도 경매 박사 방송을 진행을 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분간은 카페에서의 경매 박사 방송은, 진행을 조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유튜브 상에서 내가 자꾸, 말씀드렸던 내용을 자꾸 말씀드리는 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100% 다 오픈하기 때문에, 지켜보시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굳이 여기 처음 들어오셨던 분들도 보면은 어디 학원에 갈까? 가지 마세요. 그럼 하려고 오프라인 해가지고 몇십만원, 몇백만원 돈 들여가지고 학원 가십니까? 차라리 학원 가서 보내시면은 나중에 코로나 땡 끝나고 나서 안종인이랑 같이 소주 한잔 마시자니까. 그죠? 그리고 안종인에 친해지면 된다니까요. 간단해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공지사항 비슷하게 해서요. 2021년 올해 11월부터는 월수금으로 해가지고 주 3회 방송을 진행을 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영목님 들어오셨네. 반갑습니다. 또 누구신가요? 보라민님 해가지고 영어로 하니까 항상 헷갈려요. 네, 보라민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말이죠. 이제 우리가 실질적 경매 해가지고, 강제경매 있잖아요. 그죠? 강제경매인데, 강제경매도 보면은, 대위변제, 요거 이제 칠판으로 잠깐 이동을 할게요. 강제경매 하니까,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소위도 아니고 중위도 아니고 대위거든, 대위. 대위변제의 가능성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거 두 번째, 무익녀의 가능성 여지가 있다. 이런 거 굳이 따지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런 영상물 안 보시면 됩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영상물, 어떤 분들 영상물 끽 보시고 나서 밑에다 말이지. 그냥 이상한 댓글 다시는 분 간혹 계시더라고요. 전 그런 분들 심사를 이해를 못 하겠어. 꼴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안 보고 탈퇴하면 될 거 아니니까. 그래서,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거는 체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강제경매가 진행된다 했을 적에는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앞에 이런 저당권이라든지 이런 권리들이 쭉 설정되어 있단 말이죠.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3자가 뜬금없이 강제경매 신청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리하였을 경우는 민사집행법 100위 무익녀 해가지고, 무익녀에 의해 가지고, 나름대로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대위변제 그러니까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와가지고요. 저당권 설정되고 항상 보면 임차인이 문제잖아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항상 임차인이 문제입니다. 오디오 상태하고 비디오 상태가 안 좋으시면 무조건 2번을 채팅창에다 디렉다 치시기 바랍니다. 네. 또 누구신가요? 심영성님 참 명언하셨네.
나라가 개판인데 소주가 땡기는, 이런 날 소주 한 잔 먹어야 되는데, 조만간에 이제 뭐 거리 두기 완화하니까 뭐 카페에서 한번 저기 모임 한번 가질까 해봐가지고, 저는 이제 1, 2차 백신 다 맞았습니다. 다 맞았기 때문에. 자, 심형섭님, 심형정, 발음하기 좀 뭐하다. 심형섭님 이름 이제 기억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두 번째 보니까 저당권 실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임차인으로서 누가 전입신고를 했는데 또 이게 또 뭐 어떤 권리들이 있는 상태에서 제3자가 강제경매 신청했다 이거죠. 이래야 실적에 이게 없어져 버린다면요. 이게 소위 이제 임차인이 갚든지 아니면 뭐 집주인이 갚든지 어떤 저당권 말소시켜 버린다 이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경매 절차상에 있어서 권리관계 확 이렇게 유동적으로 춤출 수 있는 종기, 언제까지 춤출 수 있느냐 하니까 이 강제경매 진행됐으니까 누가 낙찰 받았을 거 아닙니까? 낙찰 받습니다. 낙찰 받게 된 법원에서는 여보 대금 납부해. 그럼 이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편의상 말이죠. 이때 대금 납부한 다음에 대금 납부를 합니다. 그럼 대금 납부하기 직전까지입니다. 대금 납부하기 전까지는요, 이게 저당권이 말소될 수도 있고, 또 경매가 진행되는 와중에 말이죠, 이 소유권이 막 변동될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강제경매다. 그래서 제가 아마, 우리 채널에서 다른 영상물에서 이런 말씀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경매 신청 누가 했노? 기억나시죠? 그죠? 이게 아마 제가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경매 신청 누가 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경매 신청 누가 했노? 강제경매 하니까 다른 사람이 했구나. 또 보니까요. 두 번째로 임의경매 신청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임의경매. 이렇게 담보권 실행이지 않습니까? 임의경매 신청인데 보니까 이게 최선순위의 저당권자 경매 신청할 때 이때는 대의변자도 필요 없고 무행리에도 필요 없고 아무런 관계 없어요. 최선순위. 예를 들자면 이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1순위 저당권이 있는데 뒤에 어떤 권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1순위 저당권자 뿅 경매 신청해 버렸어요. 대의변자들 뭐든지 이게 만약에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매 신청의 원인이 된 채권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경매 절차는 더 이상 진행 실익이 없다 이거죠. 따라서 설사 내가 1순위 저당권이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습니다. 임의경매 신청하니까 갑이라는 사람 들어가서 낙찰 받았습니다. 낙찰 받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이게 없어져 버렸다. 그럼 법원에서는 여기가 취소 기각결정 내려버립니다. 기각결정 나면 갑은 어떻게 한다 하더라? 법원에다가 입찰 보증금액으로 10% 또는 재매각 같은 거 20%지 않습니까? 최저매각 금액에 그 금액을 다시 되돌려 받고 이제 집으로 가면 돼요. 간단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임의경매인데 선순위가 아니고 후순위가 경매 신청했단 말이지. 예. 여기 강제경매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 이 자리에 또 임의경매 들어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밑에다 살포시 그림을 그려봐 드릴게요. 여기에 1순위 저당권이 있습니다. 그럼 항상 임차인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임차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2순위 저당권이 있다 이건데 여기 2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다. 여기서 경매 신청 누가 했노? 경매 신청권 좀 확인하자. 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또 2순위가 경매 신청했습니다. 임의경매 신청하였어요. 2순위가 경매 신청한다는 거 대의변제 등의 이게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때로는 봐가지고 말이죠. 1순위 저당권자의 설정 최고액이 10억입니다. 2순위, 후순위가 경매 신청하였습니다. 1차 최저매각 금액이 예를 들어가지고 한 11억 정도 된단 말이죠. 그죠? 근데 2차 매각기를 보니까 11억에 80%면 얼마입니까? 8억 8천입니까? 계산한데 11억 곱하기 0.8 하니까 8억 8천이네. 그죠? 8억 8천만 원 된단 말이죠. 8억 8천만 원 되면 이때 뭐다 이게 1순위 저당권자의 설정 최고 금액이 10억이다. 이거 대비해가지고 통상적으로 법원에서는요 설정 금액을 기준해가지고 무익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일단 그걸 판단해 버리더라고. 그래서 그 사례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2차 매각기일은 이제 8억 8천만 원 된다. 그럼 야 봐라 1순위 저당권자 설정 최고액이 10억이다. 일요일 설정이 법원에서 말이지 2순위 저당권자한테 최고를 합니다. 매수 통지서를 발송을 해요. 잉여 있는 금액으로 매입을 해라.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매수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는다 이랬을 적에는요 취소 기각결정 내리는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법원에서 모든 걸 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때로는 간과해가지고 그냥 경매시장에 나왔다 이거지. 경매시장에 나오고 근번에 8억 8천만 원이네. 야 쏴 요거 봐라. 근데 8억 8천 500만 원 써야지. 우리 이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매인들은요 2차 매각기일에 예를 들어가 최저 매각 금액이 8억 8천만 원입니다. 그럼 이 8억 8천만 원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입찰가 얼마 쓸까? 이렇게 소위 잔머리 굴리면 그 사람은 낙찰 돌아가실 때까지 한 끗도 낙찰 못 받습니다. 그럼 뭐다 시세대로 해야 된다는 게 시세를 기준으로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봐가지고, 분명히 민사집행법 102조 규정이 무익료에 해당돼가지고 매각 불허가 결정이 아니면 또 취소 기각 결정이 날 수도 있는 사항인데 법원에서는 뭐다? 그걸 간과하고 경매를 진행시켰다. 근데 8억 8천만 원 경매가 나왔다. 근데 나 8억 8천 5백만 원 썼다. 야, 그러면 선순위 실제 이 채권자의 채권액이 9억이란 말이죠. 그죠? 그럼 뭐 어떻게 한다 하더라. 나는 대단히 안타깝지만 매각 불허가 일주일 있다가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나고, 나는 그냥 끝나버린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강제경매도 보면 어떻게 보면 후순위고, 임의경매도 선순위 같으면 신경 써질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후순위가 경매 신청하였다 하더라. 그러면 대의변제, 항상 대의변제하고 무익료 요건 여러분들이 한 세트로 묶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대의변제, 무익료.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 말이죠. 지금 제가 잠깐만요. 이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잠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말이죠. 강제경매 신청과 뭐 대위변제 사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상당히 오래된 사건입니다. 상당히 오래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걸 제가 간단하게 여기서 제가 옛날에 동영상에서 경매 동영상에서 강의할 때는 항상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권리분석은 말이죠. 권리분석은 이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선 안에 있어. 손이 아니고 선 안에 권리분석이 다 있습니다. 손을 쭉 꺼요. 권리분석 쉬워요. 쭉 그어버려. 그 다음 어떻게 한다 하더라 봐가지고요. 어떤 권리가 발생된 순서별로 나열을 해요. 그것조차 나열 못합니까? 나열하면 되잖아요. 제가 여기서 이제 날짜를 다 적어놨습니다. 98년 5월, 99년 6월, 99년 10월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게 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임차인의 처가, 여기 이제 세대 합가와 관련된 겁니다. 요 사건은요, 세대 합가 및, 이 대의변제인데, 이건 집주인이 빚을 갚아버렸어. 일단 처가 전입신고를 하였고, 그 상태에서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요 남편 있잖아요. 임차인이 본인 남편입니다. 이 양반이, 남편이 전입신고했어요. 이 상태에서 다른 제3자가, 여기서 경매 신청 누가 했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제3자가 보니까 강제경매 신청을 떡 하나 해버렸어. 강제경매 신청하였다 하더라? 이 상태에서 그대로 경매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봐가지고 정의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어요. 왜 받았냐? 그러니까 갑이 사람이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니까 뭐 뒤에 처가 뭐 전입신고를 하든지 그 남편이 전입신고를 하든지 불문하고 어쨌든 갑 저당권 요것이 하나의 말소 기준 권리가 되니까 전부 다 뒤에 있는 권리들은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정의라는 사람 낙찰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말이지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게 뭘 기다려요? 법원에서 여봐 대금 납부해 해가지고 그 보니까 이때는 보니까 대금 지급 여기 98년도면요 대금 지급 기일이었을 겁니다. 원래 2002년 7월 1일 이후부터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2002년 7월 1일 이전이다 그러면요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되고, 그 당시에는 지금은 대금지급 기한인데 그때는 대금지급 기일이 있으면 딱 한 달 날짜를 하루 잡아준다 이거죠. 대금지급 기일을 이 정의라는 사람이 정말로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한 10대 번 떨어졌다가 이번에 큰 낙찰 받아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 째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어떤 어두운 구름대가 서서히 다가오는 것을 정의라는 사람은 몰랐습니다. 뭘 몰랐냐 이거지. 예. 이 전입한 임차인 있잖아요. 이 사람의 전세 보증 금액이 7천만 원입니다. 7천만 원. 근데 이 양반들은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도 안 받아버렸어. 무슨 배짱인지 몰라도. 이러다 보니까 아마 임차인이 조금 더 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 판결 내용을 보니까 소유자가 이걸 갚아버렸다. 이걸 소유자가 언제? 그러니까 이거 대금 지급 어쨌든 낙찰자가 대금 납부 합병하면은 대입인데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대금 납부하기 전에 이걸 딱 갚아버렸어. 이게 없어져버렸어요. 근데 이 양반은 그거 자체도 모르고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거야. 대금 지급 기일. 이 날짜 대금 지급 기일 통지서가 탁 날라오니까 불이 넣게 가서 대금 납부를 하면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느꼈어. 그런데 이미 뭐다 이게 앞에 이런 저당권이 말소된 사실 자체는 정의라는 사람은 모르고 낙찰 대금 납부했다 이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뿅 해가지고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일회했을 때 보니까 이게 세대합가 하면 아마 영상, 다른 영상물에서도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은, 임차인의 주민등록, 남편이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처나 자녀 등의 주민등록까지도 포함된다 이거죠. 따라서 요때 처가 전입신고한 이틀에서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발생되는데, 요게 없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저당권이 하나의 말소 기준 권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말소 기준 권리는요, 춤춥니다. 움직입니다. 한 번 말소 기준 권리는 영원한 말소 기준 권리다.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일지 몰라도 한 번 말소 기준 권리는 영원한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대의변제 등에서 이게 없어져 버린다. 따라서 어떻게 이 사람은 확정일자도 안 받고 배당 요구를 안 했어. 이러다 보니까 매수인이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그런 대단히 불행한 사태가 발생되다 보니까 이 정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인간이 말이지 이걸 말소시켰냐 해가지고 추적을 해서 조사해 보니까 집주인이 이걸 말소시켜버렸대. 예? 그 정의라는 사람이 완전히 막, 엄청 성질이 나는 거야. 성이 나가지고 말이지. 집주인한테 찾아가 당신이 말이지 내 모르게 이걸 가품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추가적으로 내가 7천만 원을 끌어안아야 된다 이거죠. 그럼 내가 당신으로 인해서, 당신이 누구다? 집주인이거든. 경매부동산의 집주인입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말이지 7천만 원 손해를 봤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정의라는 사람은요, 집주인입니다. 소유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봐봐. 이게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예, 여기에서 다음 페이지로 잠깐 지우고 또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로 뿅 나옵니다. 보니까 이제 이 정의라는 분이 7,793만 2천원에 낙찰 받았잖아요. 그죠? 이게 낙찰 받은 상태에서 요건 같은 것도 낙찰자 정의 매각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매각대금을 완납하기 전입니다. 매각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1순위 갑 저당권이 말소가 되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낙찰자의 정의 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1순위 저당권이 말소됐다. 그러니까 낙찰자 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소된 사실 모르고 그냥 대금을 완납해버렸어요. 완납하고 나서 보니까 그때 가서 1순위 전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이 그때 이제 가라앉게 해서 알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누가 어떤 인간이 이걸 말소시킨다가 알아보니까 경매부동산의 소유자가 건저당권을 말소시킨 사실을 나중에 알았대요. 그래서 이제 버스 지나간다면 손드는 경우는 말이지 손해배상 그자가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잖아요, 그죠? 그자가 그래서 그자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잠깐만 제가 뭐 좀 자료를 준비를 해놨는데 이거 잠깐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어디가 번호 갑자기. 여기 있네요. 참네. 이게 지금 보면요. 이 사건이 좀 상당히 오래돼서요. 서울 남부 지방법원 사건인데요. 99 타경에 55,837호. 요거는 지금 경매정보지를 검색을 하더라도 이게 검색에 안 걸릴 겁니다. 이게 99 타경이 없어요.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제가 옛날에 쓴 그 졸저 ABC 부동산 경매에 보면 이 사례가 하나 살포시 올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그러잖아요. 낙찰자가 그 경매부동산 소유자를. 이게 관련된 대법원 사건 번호가 말이죠. 요건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시고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대법원 2002 가나다입니다. 2002다 7만 75호 손해배상 관련된 판결입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 내용 뭐냐 이거 손해배상 해줘라 이거지.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법원에서 여보 당신 빨리 손해배상 해줘 이행 판결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상대방이 먹고 죽으려고 해도 돈이 없어. 그럼 어떡합니까? 법원에서는 손해배상 해줘라 그런데 돈이 없다. 그럼 어떡합니까? 또 못 주는 거죠.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소송이 만능이 아니라니까. 소송이 만능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강제경매가, 이게 보시게 되면 앞에 누가 강제경매 신청했을걸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렇듯이. 병이라는 사람이, 강제경매 신청하였고, 본건 1차 가격이 1억 2천만 원인데, 이거를 이분이 보니까, 700여만 원에 잠깐만, 이거,
7,700여만 원에 낙찰받고 7천만 원 인수한다 그러면 업무에 얼마입니까? 1억 4,700만 원이죠, 그죠? 근데 이거 1차 가격 1억 2천만 원이라고 뭐 엄청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2,700만 원 정도, 이 가격의 어떤 손실을 보고 있지 않느냐. 근데요, 지금 현재 여기에, 여기 99년도였단 말이죠. 근데 2021년 해가지고 오늘 제가 여기 34평형입니다. 이게 본건이. 34평형인데, 요거 평균 매매 가격을 조사해 보니까요, 4억 5천만 원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까? 99년도니까 2000년 잡고 한 20년 만에 1억 2천에서 1차가 1억 2천이니까 뭐 1억 2천에서 한 4억 5천이니까 약 한 4배 정도 이제 가격이 상승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립니다. 경매 절차상에서 야, 이거 시세가 뭐 10억인데 말이지. 이걸 내가 15억으로 확 질러버렸네. 우와. 그럼 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입찰 보증금 포기하든가 아니면요, 낙찰 대금 다, 매각 대금 다 내고 나서 한 20년 깔고 앉아있으면 돼요. 간단합니다. 돈 버는 게 간단해요. 그죠? 20년 깔고 앉았다 보면 지가 올라가겠지, 뭐. 그러나 20년 동안 깔고 앉아있는데 지가 올라간다. 그거 상당히 미련 곰탱이 같은 투자 마인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따라서 이런 경우가 이제 우리가 요건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이제 뭐 어떻게 뭐 집주인이 갚았으니까 대입변제는 아니겠죠, 그죠? 다음에 저당권자한테 변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게 세대 학과와 관련된 이렇게 두 가지 이 사건이 이게 겹쳐버렸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요, 우리 간단합니다. 이게 법원 경매가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간단하다니까. 어떻게 해봐가지고 그러면은 목이 빠지게 뭘 기다린다고 그랬습니까? 매각 대금 납부 대금지급 요때는 대금지급 기일이거든요. 2000년도니까 2002년 7월 1일부터 이제 민사 집행법에서 경매가 진행됐다고 그랬으니까 대금지급 기일이다. 목이 빠지게 기다릴 것이 아니고 대금지급 기일 그때는 뭐 통지서 날라와요. 날라오면 뭐 봐가지고 바로 전날 해가지고 간단히 뭐 등기부등본 한 통만 탁 띄워보면 아주 간단해요.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한 통을 딱 발급받아 보면 어머요, 1순위 저당권이 말소가 돼버렸네. 그럼 낙찰자인 나는 어떻게 한다 하더라? 대금지급 기일이죠. 이날짜 대금 납부할 게 아니고 법원에다가 뭘 이게 나름대로 어떤 확 브레이크를 걸어야 됩니다. 어떤 거 하니까. 야,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요건 지금 제가 다시 좀 지우고 또 말씀드릴게요. 어떤 브레이크냐, 그러니까 대금 납부한다. 이거 대금 납부하기 전에 자, 보십시오. 대금을 납부하라는 대금 지급 기일이 시행된다는 거예요. 그전에 보니까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고 또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매각 허가 결정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금지급 기일, 요거 옛날 사건이니까 대금지급 기일입니다. 지금 대금지급 기한이에요. 근데 그전에 1순위 저당권자가 저당권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낙찰자가 말 그대로 7천만 원 손해를 봐야 될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집주인이 말이지 손해배상 해준다고 그러는데 나 돈 없다 그럼 어쩔 낀데 봐가지고 우리는 법원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예를 들어 소송제에서 판결문 받지 않습니까? 그건 선언적인 의미밖에 없어요. 여봐, 피고 당신은 원고한테 돈 얼마 줘? 그러면 이행하라 이거죠. 알았습니다. 근데 현실은 뭐다? 주머니에 돈이 없어. 그럼 못 주는 거지 뭐. 그죠?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허가 결정 났거든요. 법원에다가 어떤 식으로 택할 것인가 그러니까 저기요 있잖아. 당신들이 나한테 허가 결정 내려줬잖아. 허가 결정 내려주면 그 허가 결정 다기 일주일 전에 내가 낙찰 받았잖아요. 그죠? 낙찰 받게 되면 낙찰 받을 그 당시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매각 물건 명세서죠. 그죠? 옛날에는 이게 매각 물건 명세서가 경매 물건 명세서 이렇게 돼서 용어가 약간 이제 바뀌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보면 분명히 최선순위에 보면 1순위 저당권에 설정 날짜에 표시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대금 납부하려다 보니까 없어져 버렸다 이거지. 따라서 이건 뭐다?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이 엄청 실이 중대하다고. 그런데 당신들이 이때 허가 결정 내렸으니까 그 허가 결정, 매각 허가 결정입니다. 매각 허가 결정 어떻게 취소해 이 사람들 확 그냥 그죠?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하면요 법원에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 결정을 내려줍니다. 왜냐면은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보니까 제가 그 다른 영상물에서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실 때 뭐다? 최소한 세 가지를 보죠. 첫 번째 뭐 보라 했습니까? 매각 물건 명세서 첫 번째 작성일자죠. 작성일자. 또 두 번째 뭐 봅니까? 최선순위
설정일자 보시고, 또 세 번째, 주거용 부동산이더라 했을 적에 뭡니까? 배당, 종길. 예. 이거 최선순위 설정일입니다. 설정이라고. 이게 소위 이번에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이거 일본 작성날짜 이 세 가지 정도는 우리 기본적으로 보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권리 분석이 쉽다는 것을 원하니까 법원에서 작성한 매각 물건 맹서서 있잖아요. 그것만 천천히 보시면 된다니까요. 요즘 우리나라 한글 못 읽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읽잖아요. 그죠? 한글 읽어보시고 모르신다 그러면요. 뭐 저한테 저를 좀 신뢰를 하신다면 저한테 질문을 주셔도 되고, 안중에 지금 완전히 뻥이다 그러면 전화 안 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또 카페에다가 질문 주셔도 되고 말이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게 또 이제 경매, 자꾸 말씀드리는데 경매 해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낙찰 받기도 어려워요. 근데 우여곡절 끝에 낙찰 받았는데 보니까 어머야가 막 그때부터 말이지 실타래 꼬이듯이 팍 꼬이면 여러분들 어떡하실랍니까? 봐가지고. 이혼당합니다. 진짜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특히 연세해 주신 분들은 말이죠. 경매 투자하실 적에 정말로 주도 면밀하게 잘 하시라니까요. 자칫 잘못하면 말이지. 뭐라 합니까? 노후 이혼입니까?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 내가 치고 빠져나오면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목이 빠지게 대금지고 기일만 기다렸던 모양입니다. 대단히 안타깝다 이거지. 그러니까 대금지고 기일 통지서 날라오자마자 부당딱딱 돈 내버리고 말이지. 이 당시엔 부동산 등기부등본 한 통에 발급받는데 500원? 지금 700원이잖아요. 그죠? 한 20년 전이니까 300원 정도 했겠다. 그죠? 그게 돈입니까? 껌값이지. 그죠? 그거 살포시 하나 등기부등본 발급받아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딱 나와버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되어 버리니까 대단히 안타깝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더 앞으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여기 보시니까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다시 경매 사건 번호하고요.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사건 번호를 적어 드릴게요. 서울 남부지방법원 99 타경에 55,837호 강제죠. 강경매 사건이고, 그다음에 대법원 2002다 70,075호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 관련된 이 판결이다. 그래서 이것도 오늘 우리가 방송 끝나고 나면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요, 이걸 한번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요, 요 남부 99 타경 경매 사건 번호가 딱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방송을 마치고 한 30초 있다가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방송 마치겠습니다.